나 이번 기회에 상급지로 이사 가고 싶어. 이거 가능합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동네에 가고 싶었던 아파트가 경매에 나올 거예요. 낙찰받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 돈 벌 기회가 올 거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10년을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기회 잘 살리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설마입니다. 자, 요즘에 기사를 보면요,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끌의 저주, 10월 달에 서울의 아파트 경매 건수가 7년 5개월 만에 최고다, 또는 고금리에 지친 영끌족 줄줄이 경매해, 이러면서 강남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달 서울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건수가요 238건이나 돼요. 이게 2016년 5월 달에 291건이 있었는데 거의 7년 반 만에 다시 최대가 된 거예요. 또 전국의 경매 진행 건수를 보잖아요. 2,629건이나 돼. 20년 11월 달 3,593건. 2년 11개월 만에 역시 또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매물이, 특히나 그중에 아파트 매물이 8만 건에 육박한대요. 그러니까 물량은 많아. 근데 거래는 없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특히나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에 이렇게 경매 물량이 늘고, 그리고 아파트가 매물이 쌓이고, 그리고 거래가 안 되는, 자, 그런 이유가 뭘까? 대출금리가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발생한 이자 부담 때문인데, 기사에 공통적으로 영끌이란 말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나 4, 5년 전에. 그 당시에는요, 집이나 부동산 또는 주식, 심지어 비트코인 할 것 없이요, 자산시장이 엄청나게 호황이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때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 많이 투자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회사하는 거. 여러분들의 꿈이었죠.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안녕 여러분, 저는 숙소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떠나요 하는 거, 그거 마녀입니까? 누굽니까 걔가?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이 그런 어떤 저금리 기조와 호황기가 서서히 끝나가기 시작해요. 고금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부터 시작이 됐었죠. 2020년대 코로나가 오면서 정말 전 세계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요.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각국 정부, 중앙은행들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자, 돈을 회수하려면, 유동성을 회수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22년도 1월달만 하더라도요, 미국 중앙은행 금리가, 기준금리가 0.25%였었어요. 0.25%. 그랬던 금리가 막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지금은 그래서 5.5%까지 왔습니다. 야, 0.25에서 5.5%면 이게 도대체 몇 배가 오른 겁니다. 몇 배. 전 세계의 경제는 미국이 이끌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주변 나라들은요,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따라서 금리를 올립니다. 한국도 저금리였는데 계속 올려서 21년도에 0.5%였던 금리가 지금은 3.5까지 올라왔어요. 잘 보세요. 21년도에 미국은 0.25, 대한민국은 0.5였어. 한국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미국은 5.5, 대한민국은 3.5야. 역전됐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미국보다 금리가 낮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외의 나라들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요, 돈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미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돈을 안 뺏기려고요, 미국 외의 나머지 나라들은요, 미국보다 금리를 올리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높게 유지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3.5%다? 이거 여러분들, 미국 금리보다 올라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 앞으로 더 올라가야 돼요. 단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누르고 있는 뿐이에요. 어느 순간 이 눌렀던 게 끝나면 팍팍팍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집을 빌렸을 때 내는 이자가요, 거의 7%에 육박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이제 낙찰자들이 많이 나오시죠? 낙찰자분들이 낙찰받는 물건의 대출 금리가 거의 5.5%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싼 편이야.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자, 지금 상황에서 지난 2년 전 21년도에는요, 주택담보금리가, 주담대 금리가 해봐야 2%, 3%였었어요. 왜? 기준금리가 0.5였으니까.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3.5야. 기준금리가 3.5면 주담대 금리는요, 못해도 5%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영끌하셨던 분들, 지난 2, 3년 전, 4, 5년 전에 영끌하셨던 분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가지고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대략 7억짜리 집을 샀을 때 5억 정도 대출을 받았었어요. 5억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자가 옛날에는 2%였었어, 2년 전에는요. 2%면 5, 20, 1000만원. 한 달에 100만원이 안 돼, 이자가. 근데 이제는 5%야. 그럼 5, 25, 2500이죠? 한 달에 200만원입니다. 즉, 이자가 2배가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버텨? 영끌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버티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것도 있어요, 영향이. 그러니까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모든 게 겹쳐서 발생합니다.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부동산 시장은요, 지금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작년 22년도 여름을 끝으로 이제 겨울부터 침체로 빠져가지고요, 집을 7억에 샀는데 그 집이 지금 현재 8억, 9억, 막 10억까지 갔거나 또는 갈 거라고 기대가 되면, 미래의 희망이 보이면 지금의 고통쯤이야. 버텨. 그래, 이자 100 내다가 200 내는 거 못 버틸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기대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죠. 기대가 있었다면 투잡을 해서라도 버텼을 텐데 지금은 그런 기대가 아예 없고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언론, 유튜브 기사 보면요,
다들 무슨 얘기만 떠 있어. 막 죽었다, 멈췄다, 난리 났다, 찬바람이다 이런 것만 잔뜩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다 보면 사람들이 힘이 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이나 유튜브 기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예상을 하고 있죠. 이미 작년부터 경고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침체로 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끌족들이 이자 부담이 어려워서 물건을 내놨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잘 팔릴까요? 지금 시장에 보면요, 우리가 느낌적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 자료를 보면요, 요즘 거래량 어떻습니까? 거래량이요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량 감소가 거의 눈에 보이고 있죠? 올 초만 하더라도요 아파트 거래량이 만 몇천 건씩 갔었어요. 그게 지금은 7천 건, 5천 건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급전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더 떨어졌을 겁니다. 거래가 안 되고 있어. 즉 이자부가 부담이 돼서 그냥 처분하려고 해도요 실제로 거래가 안 돼. 처분을 못하고 있는 거다.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이제 5년 전하고요 이 영끌족을 바라보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5년 전에는 영끌 이러면 야, 나 영끌에서 집 샀어. 자랑했었거든요. 진짜 그때는요. 심지어는요 장끌 했잖아 이런 말도 해요. 장기까지 팔아서 끌어모았다 이런 말이야. 근데 이제는 영끌로 내 집 마련하는 게 거의 후회하는 상황이 됐어요. 다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주변에서 시선도 안타까워졌어. 너 영끌했어? 어떡하니? 이런 시선이야.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버티지 못할 거고요. 버티지 못하면 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려. 안 팔리면 결국은 이 경매시장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매 물건이 몇 년 만에 최대됐다라는 거는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매물은 많이 늘어났어. 근데 거래는 없어. 그러니까 매물은 많은데 거래가 없으니까 적체대 매물이.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전혀 다른 현상이 아니야. 똑같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매물이 늘고 거래가 없으면 경매는 늘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2년 전, 3년 전 생각해보세요. 2, 4년 전에는요 매물도 없어요. 거래는 잘 돼. 그러니 경매 물량은 없지. 경매까지 나올 필요가 뭐 있어요. 다 팔리는데. 늘어나는 경매 건수와 또 반비례해서 낙찰률 그리고 평균 입찰자 수는요 상대적으로 감소합니다. 또 이게 당연한 얘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입찰자 수는 뭐 똑같다고 보자고요. 작년에도 100명, 올해도 100명이야 입찰자 수는. 근데 물건이 작년에는 10개인데 지금은 20개야. 뭔 소리예요. 물건당 경쟁자 수가 작년에는 10명이었다면 지금은 5명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당 경쟁자가 줄어들어요. 실제로 그 현상이 우리가 지금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카페 여러분들 후기 많이 보셨죠? 낙찰 얘기 거의 풍년이죠. 그리고 낙찰 얘기 보시면 다 어떤 느낌이냐? 그동안은 내가 입찰을 하면 내가 들어가는 물건에 막 10명, 20명이었는데 최근에는 5명, 6명 이러더니 나 어제 낙찰 받았어요. 단독이에요. 이런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쟁률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낙찰받을 확률이 그만큼 올라갔다. 지난번에 왜 군산에서 60개의 물건이 경매에 나왔었잖아요. 그때 우리 회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갔어요. 40개의 입찰을 해. 누구는 1개, 누구는 2개 이런 식으로 40개를 몽땅 다 받았잖아요. 그날 입찰 가신 분 20명이 다 받았어. 또는요, 지난 영상에 나왔던 그 촌돌마님 있죠. 그 포항 아파트 얘기하셨던 분. 보면 촌돌마님이 포항 거 팔았고요. 내가 다음 목표는 수도권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올해 안에 수도권을 하나 더해서 수익 보기. 그게 제 목표입니다. 보면 실제로 경기도 광주 거 낙찰받고 팔았고요. 성남 거 또 받았고요. 그거 현재 시세보다 거의 1억 이상 싸게 단독으로 낙찰.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바로 어제 또 한 명이 낙찰을 받았어요. 단독으로 그것도. 자, 이렇게 경매 물량이 쌓이면 경매를 하는 우리한테는요 선택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즉 기회가 그만큼 많이 생겨요. 경매 입찰 물건이 많다 보니까 내가 그중에 골라가며 입찰할 수 있고요. 입찰을 하면 낙찰될 확률도 높아진 겁니다. 단 이때 이제 당연히 그 많은 경매 물건 중에 돈 될 만한 물건, 정말로 싼 물건, 정말로 좋은 물건을 고를 수가 있고요. 골라야 됩니다. 저나 또는 멘토쌤들이 언제 경매를 시작했어요? 바로 경매 물량이 많이 나올 때. 제가 했던 때가 2004년도야. 2004년도에 물량 되게 많았거든요. 경기가 침체였고요. 마찬가지로 멘토쌤들, 소영님, 세사님, 쇼님 이분들도 2010년부터 15년 사이에 다 경매를 했잖아요. 그때가 경기가 침체이면서 물량이 많았거든요. 할 게 많다 보니까 우량한 물건, 좋은 물건, 돈 되는 물건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혹시나 나 이번 기회에 상급지로 이사 가고 싶어. 이거 가능합니다. 내가 특정 지역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내가 가고 싶었던 동네에 또는 가고 싶었던 단지, 가고 싶었던 아파트가 경매에 나올 거예요. 낙찰받을 수 있는 정말 저렴한 기회다. 즉 조심하고 제대로만 공부하면요 돈 벌 기회가 올 거고요. 지난 상승장과는 또 다른 여러분들의 인생의 10년을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기회 잘 살리세요. 그러면 충분히 인생이 바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